남들이 사흘에 9끼를 굶을 때 아몬은 이미 자신만의 피난처를 지었습니다. 며칠만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계속된 폭설로 인해 며칠이 통째로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막 큰 눈이 내린 캘리포니아 숲은 1년 중 가장 추운 때였습니다. 이제 겨우 30대 초반인 아몬은 아름다운 아내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야생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개울을 지나던 그는 결국 탁 트인 빈터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세 그루의 소나무는 아모에게 희망을 주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그루 소나무의 무게 지탱이 불안정하여 그는 재빨리 땅 한 구석에 0.5m 깊이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마른 나무를 주워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박았습니다. 기둥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아모는 개울가에서 크고 작은 돌들을 주워 구덩이에 함께 넣었습니다. 흙을 3겹 4겹으로 단단히 다져 넣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둥 주변에 삼각대를 만들어 지지했습니다. 만약 야생에서 어떤 사고라도 발생하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숲은 마른 나무 자원이 풍부하여 아모는 쉽게 적합한 통나무들을 찾았습니다. 통나무들을 다듬은 후 소나무에 묶어 트리하우스의 기초 골격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겨울은 아모의 온몸을 춥게 만들었지만 몸이 추운 것인지 마음이 추운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모닥불을 피웠고 타오르는 불꽃만이 그에게 한 줄기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을 끓였습니다. 이 순간 뜨거운 커피 한 잔보다 그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는 오래 쉬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큰 눈이 쏟아져 내렸고 마치 하늘이 아모의 새 집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사다리를 만들어 다음 건설 작업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집 근처에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른 나무들이 많아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굵기가 고른 나무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기초 골격에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는 집을 떠날 때 장비를 많이 챙기지 않았지만 다행히 평생 써도 남을 만큼의 못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마음껏 트리하우스 골격을 매우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아모는 얼어붙은 손을 녹이기 위해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건설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고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끊임없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강한 위지력으로 마지막 바닥판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견고함은 아모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길쭉한 트리하우스의 구조 골격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경험 덕분에 아모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폭설이 트리하우스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는 A자형 지붕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문 위에 지지 목재를 이런 미자 형태로 다듬어 나무 막대기들이 들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완벽한 연결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들보로 사용될 나무 막대기들도 홈을 파서 골격이 충분히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골격은 아모 혼자만의 무게를 완전히 지탱할 수 있으며 아무리 많은 눈이 쌓여도 그의 트리하우스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지붕의 용골, 마루대를 한 번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숲 바닥에는 여전히 많은 이끼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방풍 및 보온을 위한 최고의 천연 재료였습니다. 아모는 순식간에 많은 양을 모았습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벽을 만들 통나무들과 함께 층층이 계속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비록 외관은 그리 정교하지 않았지만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벽은 이 숲이 아모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다른 벽들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리하우스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는 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지붕 방수포를 먼저 깔기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리프트가 없었기 때문에 사다리의 위치를 계속 조절하면서 지붕 방수포를 깔았습니다. 아모가 지붕 방수포 설치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는 또다시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지붕 방수포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나머지 벽 건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모는 단열포를 가져왔는데
그 위에 벽난로 굴뚝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붕 방수포에도 똑같이 구멍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고정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벽난로의 연기 배출과 방풍 및 보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암호의 건설 효율은 매우 높아서 곧 마지막 전면 벽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수염에는 얼음 고드름이 살짝 맺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극한의 보온성을 위해 암호는 트리하우스에 창문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얼어 깨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암호는 피난처 벽 건설을 마쳤습니다. 아직 문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방이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벽 덕분에 암호는 저체온증에 걸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바깥 세상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암호는 생애 가장 추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가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둘러 마른 나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재빨리 피난처를 위한 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차가운 눈보라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편안히 잠들기 위해 남은 소나무로 자신만의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침대 프레임이 완성되면서 이곳은 기본적으로 집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벽난로를 설치했고 따뜻한 불빛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암호는 실내에서 한 줄기 추위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눈보라를 무릅쓰고 장작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실내로 돌아와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은 후 자신을 위해 저녁 식사를 요리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는 매우 만족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어딘가 씁쓸함도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그는 오늘 밤 드디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밤새 몰아치는 눈보라에 방해받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캘리포니아는 두꺼운 눈으로 덮여 마치 동화책 속 세상처럼 몽환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암호는 마을에서 겨울나기에 필요한 장비를 좀 사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힘든 도보 끝에 그는 마침내 그리웠던 피난처에 도착했습니다. 피난처 문을 열자 실내는 다소 소박해 보였지만 모든 것이 익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이번에 돌아와서 자신의 트리하우스를 완벽하게 만들어 이 겨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암호는 이전에 이렇게 큰 눈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게 지은 트리하우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나무 양쪽 끝을 비스듬히 잘라 용골, 마루대에 박아 지붕에 최대한 많은 지지대를 추가했습니다. 이전에 만든 문이 너무 대충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경첩을 사왔습니다. 이제 문을 여닫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실내 채광 문제를 고려하여 암호는 그래도 피난처에 창문 2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창문 크기는 작지만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실내 전체를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후 암호는 어수선한 실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는 면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바닥에 고르게 평평하게 박으니 바닥 전체가 훨씬 깔끔해 보였습니다. 벽난로를 설치하기 전에는 아래에 단열재를 한 겹 깔아 연소로 인한 고온이 나무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힘들게 이룬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벽난로 조립이 완료되자 밤이 되어 숲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암호는 서둘러 장작을 좀 모아 따뜻한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매우 푸짐했습니다. 비록 암호의 요리 솜씨가 늘 좋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생활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혼자 야외에서 생활하더라도 낭만적인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드디어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씨는 여전히 음산하고 추웠습니다. 실내의 따뜻한 온도 때문에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암호가 어젯밤에 잘 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뜻한 피난처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아침 식사는 햄과 메추리알 볶음이었습니다. 비록 보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에게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통밀빵과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를 곁들여 먹으니 아모의 하루는 활기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물 사용 문제는 집 앞에 있는 구덩이에서 물을 한 주전자 퍼내어 벽난로 위에 올려 끓인 다음 솔잎 커피 한 잔을 타 마시면 되었습니다. 이 야외 생활은 아모에게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눈송이가 흩날리는 날은 침대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기 가장 좋지만 아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벽에 모두 면마포를 박았습니다. 이는 벽 틈새에 이끼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피난처의 보온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실내 전체가 훨씬 정돈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식탁이 없어서 평소에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는 마른 나무 몇 개를 모았습니다. 그는 먼저 둥근 통나무에 구멍을 뚫은 다음 깎아놓은 나무 막대기를 그 안에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쓸모있는 망치를 얻었습니다. 이제 통나무를 쉽게 나무판으로 쪼갤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조립하여 상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첩을 통해 테이블 다리에 연결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테이블을 접을 수 있어서 실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시간은 늘 빨리 지나갔고 아모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였습니다. 그 위에 허브를 뿌리자 스테이크의 향기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스테이크는 너무 오래 굽지 않아도 되었는데 아모에게는 미디엄 레어가 딱 좋았습니다. 갓 구운 팬케이크를 곁들여 먹으니 그야말로 세상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전에는 실내를 정성껏 장식하여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도 낭만적일 수 있지만 야생의 아내가 있다면 더욱 완벽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모만을 위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작년 겨울, 아모는 야외에서 첫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겨울의 눈이 완전히 녹고 모든 것이 봄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을 때, 우리가 다시 아모를 만났을 때 머리를 깎은 그는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을 보낸 후에도 그의 트리하우스는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모는 자신의 트리하우스를 다시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래에서 수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아모는 먼저 큰 나무 사다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드릴을 가져와서 제작 과정에서 많은 힘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무 사다리의 품질도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지붕 방수포를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야외 생활은 이렇게 자유로웠습니다. 아모는 화창한 날씨를 틈타 공짜 이끼 한 자루를 모았습니다. 이전의 벽 틈새 이끼는 이미 말라버려 원래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끼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방출하므로 아모는 이런 천연 산소바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리하우스의 활동 공간이 너무 작아서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모는 트리하우스에 테라스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모는 같은 길이의 통나무들을 많이 모았고 그의 자유로운 걸음걸이에 따라 테라스의 길이와 너비를 대략적으로 계획한 후 흙을 파는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초봄의 땅은 촉촉하여 아모가 파는데 큰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0.5m 깊이의 기초 구덩이 2개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들을 기둥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들을 채워 넣어 기둥이 충분히 견고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흙을 3겹 4겹으로 단단히 다져 고정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후 큰 나무에 통나무 2개를 단단히 묶어 테라스의 골격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트리하우스 기초 골격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이전의 건설 경험과 이번에는 드릴이라는 신비한 도구의 도움 덕분에 이 작업은 아모에게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봄바람이 아모의 얼굴에 부드럽게 불어와 그가 매우 편안한 상태로 작업을 마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몰입하는 생활을 매우 즐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모는 테라스 바닥 설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아모는 이미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몬은 재빨리 모닥불을 피웠고 중간에 그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직접 지은 트리하우스를 감상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아모의 야외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통하고 육즙 가득한 작은 메추라기 몇 마리를 꼬치로 만들어 구웠습니다. 속담에 고급 식재료는 종종 가장 간단한 조리법만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에 각종 조미료를 뿌려 재운 후 숯불에 구우면 되었습니다. 2시간 반만 기다리면 되었고 중간에 타지 않도록 계속 뒤집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여유로운 분위기는 늘 졸음을 유발했습니다. 아모는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몸의 모든 피로를 내려놓고 푹 잠이 들었습니다. 아모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막 잠에서 깬 그는 몸이 매우 피곤했고 전혀 기운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끓였습니다. 과연 커피를 마신 후 아모는 바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남은 야외 바닥을 깔았지만 이전에 계획을 너무 작게 잡아서 마지막 바닥판이 문이 제대로 여닫히는데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는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여분의 부분을 톱으로 잘라낸 다음 다시 문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물론 테라스는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실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아모는 발을 헛디디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테라스 난간 부분이 모두 설치되자 이 작은 집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에 간단한 잠금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아모는 야외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깨끗한 땅에서 타인의 방해 없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옛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전 아모는 생애 첫 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 다시 익숙한 이곳에 돌아와 옛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숲은 여전히 약간 서늘했고 나뭇가지에는 얼음처럼 맑은 안개 낀 소나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모는 드릴 도구를 조립하고 나무 기둥 중앙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물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 때 편리하도록 간단한 화덕을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나무 기둥 옆에도 구멍을 뚫어 화덕이 정상적으로 연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화덕은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연소 효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몸을 빨리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아모는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는 주전자 주둥이에 솔잎 한 줌을 꽂아 이렇게 끓인 커피에서는 은은한 향이 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매우 좋았습니다. 부지런한 아모는 게으름을 피우는 대신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위해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숲에서 소나무를 다시 좀 모았습니다. 그는 나무 오두막의 지붕을 다시 보강할 작정이었습니다. 소나무의 껍질을 벗긴 후 들보에 박아 지붕에 용골, 마루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지붕은 이전에 방수포 한 겹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가올 혹독한 눈보라를 고려하여 아모는 용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붕을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용골들을 보니 트리하우스의 내압성도 매우 뛰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숲의 날씨는 늘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에도 날씨가 크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도 손놀림을 더 빨리 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붕 주위에 소나무를 한 바퀴 박아 넣었습니다. 이는 지붕 방수포를 더욱 견고하게 고정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나무 오두막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아모는 집 근처 땅에서 이끼 한 자루를 모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지붕에 고르고 평평하게 깔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보온 솜만큼 보온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이 공짜 이끼들은 끝없이 많고 다 사용할 수 없었으며 나중에 실내에 따뜻한 벽난로까지 있다면 추운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후 아모는 울타리에 기둥 몇 개를 더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울타리의 구조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밤에 화장실에 나갈 때 실수로 떨어질 위험도 줄어들어
어느 정도 암호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바쁜 시간은 늘 빨리 지나갔고 점심 식사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암호는 모닥불을 피웠고 연기에서 나오는 밥 냄새는 숲에 인간적인 온기를 더하는 듯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고급 소고기였습니다. 암호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조미료를 꺼내 소고기 전신에 360도 빈틈없이 바르고 재웠습니다. 재우는 동안 암호는 회전식 바비큐 그릴을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바비큐 조리 방식은 소고기의 향기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나무 기둥 한쪽 끝을 깎은 다음 옆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암호는 이런 구멍을 총 4개 뚫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무 막대기를 표족하게 깎아 뚫어놓은 구멍에 바로 박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축을 설치하자 회전 가능한 바비큐 그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양념한 소고기를 꼬치에 꿰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삼배끈을 묶고 현재의 상태를 잘 연결해야만 더욱 편리하게 돌려가며 구울 수 있었습니다. 암호는 자신을 위해 감자칩과 브로콜리, 토마토도 튀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 닥쳤고 공기 중에는 눈송이가 희미하게 흩날렸습니다. 암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어렵게 물을 좀 끓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야생 열매와 블루베리를 좀 따서 끓인 물에 넣어 풍부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따뜻한 실내로 돌아가 이 푸짐한 점심 식사를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에도 바깥은 여전히 춥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암호는 안심하고 게으름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눈은 드디어 그쳤지만 바깥은 여전히 뼈 시리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암호는 사방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벽을 좀 바꿔야 했습니다. 이전에 힘들게 박아놓았던 면 마포를 국물을 머금고 뜯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단열 솜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벽 틈새에 모두 채워 넣었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이끼도 교체해야 했습니다. 모든 틈새를 단열 솜으로 가득 채워 바람 한 점도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호는 이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암호가 이 작업을 마친 후 그는 집 근처에서 나무 한 그루를 골라냈습니다. 마른 나무였기 때문에 암호는 쉽게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트리하우스 아래 공간에 쌓아두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암호의 트리하우스는 눈 덮인 숲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매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암호는 집 앞에 온도계를 설치했습니다. 눈이 그리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기온은 영하 10몇 도였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더 잘 견디기 위해 암호는 실내에 원목 마루를 깔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그는 먼저 망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모아둔 나무 기둥을 쉽게 조각조각 잘라 바닥에 깔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실외 온도는 이미 영하 20도에 달했습니다. 비록 이 과정이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자신의 아늑한 집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리 힘들어도 암호는 혼자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깎은 나무판들을 하나하나 바닥에 박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무판들은 매우 거칠어 보였지만 이것들은 모두 암호가 직접 깎아낸 것이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위선적인 황야 블로거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과정은 겉보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는 암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작업은 실내에서 진행되어 야외 작업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암호는 이틀 반 동안 노력하여 전체 바닥 설치를 마쳤습니다. 날들은 하루하루 흘러갔고 숲 전체는 완전히 눈으로 뒤덮여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암호는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작은 물건들을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암호는 작년에 새로 산 벽난로를 드디어 꺼내 들었습니다. 벽난로의 연통 구멍은 벽 옆에 있어서 설치하기가 훨씬 편리했습니다. 벽난로를 놓기 전에는 아래에 단열 알루미늄 호일을 한 겹 달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난로의 고온이 주변 목재벽에 쉽게 불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호는 며칠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벽난로 설치가 완전히 완료되자
아모는 밤늦게 재빨리 장작을 좀 패서 구석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아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새 집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아모는 자신을 위해 푸짐한 식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아모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소고기와 양파를 기름을 두른 팬에 넣고 볶아 음식의 향을 끌어올립니다. 그런 다음 완두콩 한 스푼을 퍼서 잘 섞습니다. 이어서 소금과 치킨 스톡으로 간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재료가 잠길 정도로 붓습니다. 반찬으로는 감자 깍둑썰기, 당근, 그리고 신선한 완두콩을 준비했습니다. 잘 섞은 후 뚜껑을 닫고 2시간 반 동안 끓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모는 집 문 앞에 등유 램프 4개를 걸어두어 집 전체가 너무나 아늑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때 실내 온도는 이미 30도에 달했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무려 50도나 되었습니다. 아모의 저녁 식사도 다 익었습니다. 제 생각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수수밥 한 그릇만 더 있다면 더욱 완벽할 것입니다. 3년 6개월 전 아모는 생애 첫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가장 외로웠지만 동시에 가장 즐거웠던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아모는 생계를 위한 직업을 그만두고 화창한 날씨를 틈타 돌아와 보러 왔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낡은 다리를 건너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곳은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모는 기쁜 마음으로 나무 오두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내의 모든 물건들이 지난날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번에 돌아와서 아모는 나무 오두막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숲의 통나무 자원은 여전히 풍부해서 아모는 쉽게 통나무 몇 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그것들을 놓은 다음 그는 드릴 도구를 조립했습니다. 각 통나무에는 구멍을 2개만 뚫고 한쪽 끝을 표족하게 깎은 후 땅에 박아 울타리의 일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기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아모는 통나무 양쪽 끝에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연결 장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장부와 홈을 서로 맞췄습니다. 다만 오차가 있어서 골격 연결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는 삼배끈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했습니다. 나무 기둥 한 묶음을 얻은 후 통나무를 올려 울타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험이 생기면 나머지 울타리는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아모의 작업 효율은 매우 높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울타리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문 제작에 관해서는 아모는 먼저 짧은 나무의 끌로 홈을 파서 손잡이를 만들고 그 다음 드릴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다른 쪽 끝은 장부 형태로 깎았습니다. 아모는 이런 손잡이를 한 쌍 만들었습니다. 기둥에 설치한 후 아모는 비슷한 방식으로 회전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회전축을 기반으로 문을 만들면 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아모는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순수 원목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는 훨씬 느리겠지만 아모에게는 순수 원목, 순수 수작업으로 만든 성취감이 훨씬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쐐기를 박으면 문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하늘은 어둡고 쌀쌀한 비를 내리고 있었지만 이 비 덕분에 아모의 나무 오두막은 더욱 아늑해 보였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자 아모는 모닥불을 피워 비에 젖은 셔츠를 말렸습니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니 아모는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름을 팬에 넣고 데운 후 작은 메추라기들을 넣어 튀겼습니다. 그리고 각종 채소를 넣어 맛을 더했습니다. 이 냄비 가득한 요리는 영양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각종 조미료를 넣고 깨끗한 물을 부은 후 뚜껑을 닫고 2시간 반 동안 끓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맛 좋고 영양 만점이며 풍미 가득한 닭고기 스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모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고 그는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새속의 진미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아모는 에어 매트리스에 바람을 넣고
침낭을 단단히 여미고 달콤하게 낮잠을 즐겼습니다. 오후에 하늘이 다시 맑아졌고 낮잠을 잔 아모는 온몸에 기운이 넘쳤습니다. 야외에서 생활할 때 깨끗한 물 자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